한빛전자 13층 개발팀 사무실은 오늘도 키보드 소리와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분주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정유찬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29이라는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그의 존재는 팀 내에서 늘 화제거리였습니다. 유찬아, 커피 좀 타다 줄래? 팀장 박도훈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어요. 짜증 가득한 어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놈 정말 답답해. 대리 김민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경력 공백 3년에 신입으로 들어오다니 아버지 찬스 아니면 뭐겠어? 사원 홍지아는 고개를 들어 유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분명 단정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전략기획팀의 이서연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찬에게서 묘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때때로 회의 중에 던지는 그의 발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서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유찬 말이에요. 민석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글쎄요, 서연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유찬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커피를 놓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업무용 문서로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찬만 홀로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유찬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같이 식당 가실래요? 서연의 제안에 유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어요. 고맙지만 여기서 먹는 게 편해요.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죠. 오후 내내 유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들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복사, 서류 정리, 심지어 화분 물주기까지 그 어떤 일도 실은 내색 없이 해냈어요. 하지만 가끔씩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빛전자에 비상이 걸린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회사의 핵심 서버에 침입,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알고리즘이 저장된 서버였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술본부장 최상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떨게 했습니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었어?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어요. 침입자는 상당한 실력자로 보입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뭐? 내부 접속 기록 중에 이상한 패턴이 몇 개 발견됐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찬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찬 씨 서연이 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찬은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글쎄요, 내부 범행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부에서 침입하기엔 우리 보안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거든요. 유찬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핵심 데이터가 있는 서버만 노렸다는 점도 수상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신입사원이 어떻게 회사,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에 유찬은 평소처럼 사내 메신저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유심히 보니 그의 메시지 중 일부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는 문구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브라보 찰리 337 알파 제로 확인 완료. 이런 식의 메시지였어요. 일반인이 보기엔 그냥 업무 코드 같아 보이지만 서연의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유찬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났어요. 야근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요. 유찬은 서둘러 화면을 최소화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에 복잡한 코드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어요. 혹시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셨나요? 유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조금. 거짓말이라는 걸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 말투, 심지어 호흡까지도 순간적으로 변했거든요. 이 남자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폭탄 선언과도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유찬의 노트북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보안팀이 전 직원 컴퓨터를 전수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정유찬 씨, 이게 뭡니까? 보안팀장이 출력물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난독화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모두 유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신입사원이 사실은 임시 격리 조치합니다. 보안팀장의 선언에 유찬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유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이 더 급하실 텐데요. 이 말에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유찬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뭔 소리야? 최상규 본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유찬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다만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유찬이 범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녀의 직감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임시 수감실에 있는 유찬을 찾아갔어요. 보안요원의 허락을 받아 잠시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넌 뭐야? 서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유찬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억울한 신입사원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봤어. 너의 코딩 실력,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까지. 유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서연의 통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유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구하려고 온 거라면? 무슨 뜻이야?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유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내 직감을 믿어서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넌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악의는 없어 보여.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유찬은 서연에게서 자신이 그동안 찾고 있던 진정한 협력자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유찬의 노트북을 해킹하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노트북에서 임원진들의 은밀한 거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최상규 본부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의 비밀 계좌 정보와 외부 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유찬은 여유롭게 수감실에서 나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더 급하실 거라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의심받던 신입사원이 오히려 회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팀원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도훈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유찬은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 유찬과 서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거야? 서연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어요. 유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네오칩스 출신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오칩스는 한빛전자의 최대 경쟁업체였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온 게 아니에요. 유찬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를 구하러 왔어요. 무슨 뜻이야? 네오칩스 내부에 당신 회사와 결탁해서 기술을 빼돌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잠입한 거예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유찬의 전문적인 실력, 보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왜 나한테만 말하는 거야? 당신만이 날 믿어줬으니까요. 유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속에서 외로움과 절실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홀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왔던 거예요. 도와줄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우리 회사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거죠. 유찬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팀이네요. 유찬이 미소를 지었어요. 팀 서연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금요일 밤 유찬과 서연은 회사에 남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고요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은밀히 작업을 진행했어요. 진짜 배신자를 찾으려면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야 해요. 유찬이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접속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보안카드 없이 어떻게 들어가? 유찬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원래 전문 분야가 뭔지 잊으셨나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보안 카메라들을 피해가면서 말이에요. 유찬의 해킹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번의 키 조작만으로 서버실 문이 열렸거든요. 와, 서연이 감탄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유찬이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무기력한 신입사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찾았습니다. 유찬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최상규 기술본부장이 네오칩스의 고위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기술 유출 대가로 받은 금액,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유찬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상규만 잡아서는 끝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야? 네오칩스 쪽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대규모 인수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한빛전자가 기술 유출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하면 그때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죠.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해요. 모든 직원들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유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때 서연은 유찬의 옆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진지한 표정이 평소보다 더 남자답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유찬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바보야. 그때는 내가 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유찬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오전 한빛전자는 전사회의를 위해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월간 실적 발표와 함께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거든요. 유찬과 서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최종 계획을 점검했어요. 준비됐어? 서연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찬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모른 척 하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팀이라고 했잖아. 유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는 최상규 본부장이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여유는 곧 깨지게 될 거였어요. 그럼 이제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규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부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유찬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조용했던 신입사원이 갑자기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정유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도훈 팀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유찬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최상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유찬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찬입니다. 유찬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실 네오칩스 출신입니다. 유찬의 고백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유로 온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상규가 급하게 마이크를 가로채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서연은 객석에서 유찬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는 평소 알던 조용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정유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찬이 노트북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최상규와 네오칩스 임원들 간의 은밀한 이메일, 기술 유출 대가로 주고받은 금액 명세서, 그리고 한빛전자 인수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럴 수가. 강당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상규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유찬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어요. 최상규가 네오칩스 임원과 직접 만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빛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면 그때 인수하는 거로 합시다. 기술 자료는 언제까지 넘겨주실 수 있나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임원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체포하세요. 사장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최상규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최상규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찬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명단이 떠올랐어요. 최상규와 함께 네오칩스에 정보를 넘겨준 내부 협력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유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때 박도훈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찬아, 아니, 유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유찬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거든요. 사과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의 존경은 필요 없습니다. 유찬이 시원하게 일갈했어요.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무시받던 신입사원이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객석에서 유찬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과 함께 사랑스러운 감정도 느껴졌어요. 유찬은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해낸 거야.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특별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함께 해내면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둘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한빛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상규와 그의 협력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회사의 보안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유찬은 사이버 보안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고문님.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유찬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서연이 직접 커피를 사왔고 유찬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서연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유찬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도우면서 내가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카페 안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서연이 물었어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일해야죠.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유찬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서연이 장난스럽게 답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찬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유찬이 말했습니다. 건배 서연이 화답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홍지아가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찬 선배는 대단한 분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 박도훈과 김민석은 여전히 후회와 부끄러움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다음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찬과 서연은 여전히 카페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더라. 서연이 유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었네요. 유찬이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